그래서 이제부터 그 각 소위 밸류체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요때로 나누죠. 그러니까는 이 2010년 이전까지는 대형마트, 백화점, 그래서 소비 채널이 기업화되는 단계였다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온라인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되게 그림이 이쁘죠? 그림이 이쁜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별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이 유통 채널별로 침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표준화입니다. 표준화가 잘 돼 있는 카테고리 순서대로 온라인이 침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표준화가 잘 돼 있는 게 뭐죠? PC하고 가전이죠. PC하고 가전. 이거는 뭐 그냥 그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딴 게 중요한 게 없어요. 어차피 AS는 LG나 삼성에서 해줄 거기 때문에 가격만 싸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P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2010년 이전부터도 다 부품만 따로 사서 조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 의류, 화장품, 이거는 뭔가 입어보고 발라봐야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복 구매 그리고 반품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것도 온라인에 침투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다음으로 침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식품이죠. 식품 같은 경우에도 가공식품이 있고 신선식품이 있는데, 신선식품이 이제 마지막 오프라인의 보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온라인 채널이 침투를 들어갔고, 그래서 이게 어디예요? 하이마트죠. 가전양판, 그리고 여기가 백화점, 여기가 대형마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침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데미지를 받은 게 이 롯데 하이마트죠. 롯데 하이마트가 이제 쭉 이렇게 주가도 떨어지고 마진도 좋지가 않아졌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하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 롯데 하이마트하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하고 있는 게 이 베스트바이거든요. 베스트바이는 올라갔어요. 되게 신기하죠. 베스트바이는 이 2013년 계속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베스트바이는 두 가지 최저가 구조조정, 최저가로 밀었어요. 그래서 경쟁사들 다 쓰러뜨린 다음에 치킨 게임의 승자로 혼자 이제 매출을 일으켰고, 그런데 온라인 최저가로 팔게 되면 오프라인의 고정비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30% 매장 수를 줄였죠. 근데 롯데하이마트는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 LG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요.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을 막 온라인 최저가로 밀잖아요. 그럼 삼성하고 LG에서 전화 와요. 야, 너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니? 너 이 가격에 계속 물건 팔면 우리 물건 못 준다? 삼성하고 LG는 표준 가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이마트에서 물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못 내려요. 거기다가 롯데 쇼핑에 피인수가 되면서 롯데마트의 샵인샵으로 들어가는데 롯데마트가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같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임차료는 굉장히 세니까 아빠 농장에 가서 지금 무임금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롯데 하이마트는. 그러다 보니까 점포 구조조정도 못했어요. 이 두 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과 주가가 계속 떨어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점포 줄이고 있죠. 요거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메인이 온라인 유통인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뭔 말이냐고 하게 되면, 아까 공산품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니까 백화점의 거의 80% 이상의 매출이 다 공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이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식품 빼고. 명품이 안 넘어가죠. 그리고 소비가 브랜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품의 매출 비중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지금 명품밖에 안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GP 마진이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명품이 좋긴 좋은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긴 되게 좋은데 마진이 낮아요. 이거 10%밖에 안 돼요. GP 마진이. 여성 캐주얼이나 남성 뭐 이런 잡화 화장품 같은 경우에 30%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다 온라인으로 가고 명품만 남으니까 고객 트래픽에는 도움이 되지만 마진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은 소비의 브랜드화로 이제 이 명품들의 너무 협상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부담스러워진 거고, 온라인으로 공산품 카테고리에 넘어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백화점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는. 왜냐? 세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 국내 유통시장은 자본이 집중돼 있다.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은 마트업체 따로 있고 백화점업체 따로 있고 홈쇼핑업체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롯데나 신세계나 현대가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패턴의 변화를 조금 더 유연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게 한국의 유통시장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 임차료 부담이 없어요. 미국에서 작년에 2,000개 정도의 백화점이 문 닫았는데 물건은 팔리지 않는데 임차료는 계속 내야 되니까. 근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어때요? 그거를 지금 새로운 시드머니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성수동 본점 판다고 하고 있잖아요. 신규 사업에 자본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백화점은 수수료 베이스다. 직매입이 좋아요. 이게 반대가 이제 직매입인데 직매입이 마진 측면에서는 좋은데 경기가 다운될 때는 되게 안 좋죠. 이 재고 부담을 다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가지고서 1년에 재고를 한 번에 떨어서 엄청나게 싸게 팔죠. 이거 직매입 구조라서 그래요. 근데 한국의 백화점은 직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백화점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해도 물건을 갖다가 비싸게 파느냐. 예, 직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팔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유통업체, 아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한섬이나 LF 같은 업체들이 국내 패션 브랜드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글로벌 브랜드들을 갖다가 데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직구가 많이 확대되면서 이쪽이 많이 이제 사그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신선식품이었죠. 식품. 그래서 대형마트가 2018년도 이후에 식품 온라인 시장에 가파르게 확대가 되면서 대형마트도 이 시험대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확대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식품이라는 게 되게 온라인으로 전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온라인 그 샵에 있는 사진 그대로 와야지 정상인 거죠. 그죠? 근데 배추나 무나 사과 같은 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그대로 온다고 하게 되면 그게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한테 그 다음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거를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 온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기술 진보 그런 것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물류 배송의 인프라가 상당히 확대 대한통운 같은 회사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이 식품 온라인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쿠팡이 이 마지막 온라인의 불모지가 식품이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마케팅을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편의점도 안 좋아졌다고 하죠. 편의점도. 왜냐하면 이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다들 이제 혼자 이렇게 오피스텔에서 사는데 아침에 그래도 한 7,000원 정도 이렇게 슬리퍼 질질 끌고 가서 편의점에 가서 샐러드하고 우유 같은 거는 사 먹었어요. 근데 쿠팡에서 마케팅을 워낙 세게 해가지고서 이 7,000원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냥 공짜로 그 전날 10시 이전에 주문하게 되면 7시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편의점도 안 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마켓컬리라든지 쿠팡들이 이제 영업 손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구조. 지금도 이거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라인 유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하게 되면 이 캐펙스가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었는데 이거는 캐펙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 점포가 재고 소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점포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그 카테고리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잘 팔리는 것만 팔아야 돼. 이런 것들은 팔지 못해요. 안 팔리면 다 재고로 떨어야 되니까.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도 다 재고 소진을 할 수가 있죠. 물건 좀 싸게 팔면 얘 좀 배추가 시들었어요. 그러면은 한 30% 디스카운트해서 팔아요. 그럼 오프라인에서는 주부님들이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좀 보신 다음에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겠다 이게 되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안 돼요. 온라인에서는 그냥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냐 그냥 그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롱테일 마켓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재고 소진 측면에서 배송 기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이마트나 미국의 월마트가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데이터가 이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 구하느냐고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우리나라 연간 청과 도매 거래량이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피크아웃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락동 논수산시장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나라가 계속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 리가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마트가 이때부터 CA 저장고라는 신선도를 6개월 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게 되면서 산지 직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롯데마트도 2018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 도매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죠. 그래서 월마트 같은 업체들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재밌는 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마트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월마트가 아마존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은 한참 떨어집니다. 이거 온라인 게임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에 상대가 안 돼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월마트가 왜 실적과 주가가 이렇게 좋아졌냐고 하게 되면 식품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차별적인 그 시장에서 아마존을 눌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온라인 시장에서 맞짱을 뜬 게 아니라 식품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차별적인 카테고리 시장 내에서 아마존을 꺾은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총정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브랜드 업체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거냐? 지금 이제 유통업체들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부터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다 오프라인 유통이 안 좋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얘기를 했고, 브랜드 업체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브랜드 업체들은 이 양극화가 되게 심해져요. 양극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제가 P가 하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온라인화는. 그러면 소비자는 땡큐예요.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 하에서 P가 하락하니까 Q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이 후생이라는 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프라인 유통은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P가 떨어져요. 여기가 경쟁해야 되니까. Q도 떨어져요. 여기한테 물건을 뺏기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P하고 Q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 브랜드는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에스티로더, 로레알,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은 P가 유지가 돼요. 이 Q는 증가를 해요. 뭐 P는 여기 떨어지는데 왜 여기 유지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의 윤조 에센스 90ml짜리가 하나 한 10만 원 난다고 해요. 10만 원. 그럼 예전에는 10만 원에 여기서 롯데닷컴에서 팔았는데 지금은 여기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만 원에 팔아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롯데닷컴한테 물건을 넘길 때 예전에도 6만 원이었고 지금도 6만 원인 거예요. 물건 가격을 여기 떨어뜨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온라인화는 이 소비자에서 유통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쟁 심화의 문제이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어때요? 이 P가 플랫인데 여기 P가 떨어지니까 소비가 많이 증가를 하겠죠?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온라인 채널의 영업이익률이 25%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면세점이 25%예요. 영업이익률이. 면세점 왜 이렇게 높으냐? 그 비싼 세트 제품을 갖다가 다 줄 서서 사가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의 연간 평당 매출이 2,500만 원인데 호텔신라나 호텔롯데 같은 면세점은 6억이에요. 이거 안 믿겨지죠? 이게 잘못 쓴 게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이에요. 그럼 몇 배예요? 뭐 한 30배 되죠? 30배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만큼 온라인이 마진이 좋아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브랜드 업체들은 최고예요. 최고.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 하지만 브랜드력이 떨어진 업체들은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롯데닷컴이 윤조 아모레퍼시픽한테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못해요.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력이 높으니까. 근데 미샤한테는 깎아달라고 할 수가 있죠. 야, 우리 힘들거든. 너 좀 싸게 좀 물건 우리한테 넘겨야겠다. 그러면은 미샤 같은 경우 다른 데 물건 팔 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P가 떨어지고 Q도 떨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Q가 왜 떨어지지? 여기 Q가 올라가는데 이거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온라인 쇼핑의 특징인데 소비자들이 싼 거를 더 싸게 사는 것보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10에서 20% 싸게 사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조 에센스 가격이 떨어졌잖아. 이거 좀 동일 순서에 비교하기 힘들죠. 미샤 에센스하고 윤조 에센스를 동일 순서에 비교하는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냥 윤조 에센스 가격이 떨어졌잖아. 이거 미샤 사던 사람들이 윤조 에센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Q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양극화가 되게 심해진다. 그리고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P가 유지가 되고 Q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Q는 증가하죠. 여기가 Q가 증가하니까. 근데 P가 다신 이유
여기는 P가 다시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는 P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왜 다실까? 미샤가 이제 우리 롯데닷컴 물건 싸게 줘야 되거든. 코스맥스야. 우리한테 물건 좀 싸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 제안을 하면 코스맥스가 형님 다음에 오세요. 저희 바빠가지고요. 여기가 글로벌 1위잖아요. 다른 업체들 만들어줄 거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투자하실 때.